오늘 우리 양분남 집사님은 특별한 이력을 가지고 계세요. 담양공고를 졸업하시고 전남대를 거치셔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되셨습니다. 아주 똑똑하시고 강직하신 분인데 성령께서 만지셔서 지금은 은혜의 사람으로 간증하는 간증자가 되셨습니다. 오늘 귀한 강사님을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우리 뜨겁게 박수로 우리 양분남 집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조금 전에 목사님이 설명한 것처럼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가기 전에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전남 담양구 월산면 제 고향인데, 그래서 제가 거기서부터 신앙생활해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모교회를 섬겼어요. 오랜 세월을 제가 교회를 다녔죠. 그러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제가 학생회장도 하고 청년회장도 하고 주일학교 판사도 하고 성가대원도 하고, 제가 부장검사 할 때도 주일학교 판사를 했습니다. 전국 어디에 제가 검사를 한 30년 가까이 했는데 수없는 임지를 돌아다녔죠. 어떠한 임지에 가더라도 예배는 제가 모교에서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저놈이 정치에 꿈이 있어서 정치에 나오려고 모교에서 예배 드린다 했습니다. 그때는 그런 생각 전혀 없었어요. 지금 결과적으로 지금 국회의원이 됐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모교에서 제가 임지가 어디가 되더라도 꼭 주일은 우리 모교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생활을 했습니다.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죠. 그리고 2015년 1월 1일로 포도원 교회로 옮겨서 포도원교회 안수집사인데, 제가 모교에서 장로를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은 시간이 부족해서 못했습니다. 제가 늘 전국에 흩어져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주일 낮 예배밖에 섬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밤 예배를 섬길 수가 없고 기타 교회 더 이상 활동을 못해서 제가 그냥 모교에서 안수집사로 끝났고, 이제 저도 나이가 있어서 이제 교회 직분은 이걸로 이제 만땅이 돼본 것 같아요. 더 이상 올라갈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영원한 안수집사로 끝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얼마만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관계가 잘 정립되어 있냐가 중요하겠죠. 물론 이렇게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살면서 저는 조금 전에 설명한 담양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고등검사장까지 했죠. 공업고등학교를 나오고 지방대 법대를 나와서 고등검사에 된 사람 제가 아마 대한민국 검찰사에 이룰 겁니다. 1번으로 됐어요. 하나님 은혜였죠. 또 검찰총장 후보로까지 올랐는데 안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수없는 시련과 사연 환난이 많았어요. 어떨 때는 삶의 의지와 의욕의 줄을 놓고 싶은 충동도 있었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많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신앙 안에서 모든 극복하고 검찰생활 잘 마쳤죠. 그래서 저에게 앞으로 닥치는 인생은 순풍이 올 줄 알았습니다. 그렇죠. 고등검사가 했으니까 변호사면 돈도 잘 벌고 앞으로 내 인생이 순탄할 줄 알았는데 그건 나의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검찰 생활하면서 겪었던 어려움은 정말로 조족지혈이었고, 내가 모르는 엄청난 시련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나는 몰랐어요. 그 시련의 순간은 2021년부터 이제 태생을 하게 되는데, 2021년에 내가 우연한 기회에 이재명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와 인연이 돼서 제가 오늘 여기까지 정치를 하게 됐는데, 그 당시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경기지사할 때 내가 만났어요. 경기 공간에서 만나서 가다가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눴고, 내가 열심히 살았지만은 최고의 정점으로 올라간 데는 우리 사회가 유리천장이 있다고 느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검찰총장도 될 수가 없었고, 또 그 뒤에 제가 언론에 공개는 되지 않았지만은 감사원장 후임으로 제가 청와대에서 이게 인터뷰 비슷한 내정 비슷하게는 조사도 하고 그랬는데, 서로 면담도 하고 그랬는데 이 모든 게 저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물론 제가 부족하겠죠. 그러나 그 배경에는 저 같은 마이너가
클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사회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그것이 저희가 안겨준 크나큰 상처였고 숙제였는데 여러 문제를 늘 고민하고 있다가 이제 끝난 거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그다음 이재명 경기지사와 만났을 때 이재명 경기지사를 통해서 제가 뭘 느끼냐. 남은 나의 인생의 에너지를 이분과 함께 소진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진정한 공정한 사회를 만들자. 출신이 어느 지역이든 어느 학교를 나왔든 어느 집안에 태어났든 그게 중요하지 않다.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최고위까지 올라왔던 사회를 만드는 게 이게 진정한 공정한 사회로 가는 것이고 그게 내가 원하는 사회다. 그런데 이분과 함께 한다면은 내가 그 목표를 위해서 내 남은 인생의 모든 에너지를 써도 나는 후회가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부터 내가 이재명 경기지사하고 조인이 돼서 법률적으로 많이 도움을 줬죠. 그리고 20대 대선 때, 이번에 대선 21대였지 않습니까? 20대 대선 때 내가 민주당 법률 단장이 됐습니다. 내가 그때 법률 단장인 사람들이 많이 나한테 법률 특보라고 하더라고요. 법률 특보와 법률 단장은 다릅니다. 어느 대선 캠프든지 대선 캠프가 꾸려지면은 법률 단장은 한 명 있어요. 그 밑에 법률 특보는 여러 명 있습니다. 법률 단장은 저 혼자 있어요. 그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법률 단장이 뭐 하겠어요? 법무장관하는 자리예요. 법무장관이나 민정수석이나 주요 보직을 가는 자리입니다. 운명을 같이 하죠. 그 법률 단장 밑에 법률 특보가 많습니다. 제가 법률 단장을 하면서 제 밑에 변호사를 30명 정도 데리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다 정치적 꿈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대선에 이르면 이 사람들 다 청와대로 갈 사람들이에요. 그 꿈을 갖고 온 사람. 내가 한 30명 다 지휘를 했어요. 그럼 내가 하는 일은 뭐냐? 뭘 했겠습니까? 이재명 대선 후보에 내가 사실과 다른 공격을 당하면 내가 가서 방어를 하는 일이야. 언론에 나가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방어를 하고. 또 하나는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의 비리를 캐는 일을 제가 전담했어요. 좋은 일 했죠. 그 윤석열 일가의 비리를 캐서 내가 66건을 고발했습니다. 66. 제가 최전선에 서서 엄청난 포탄을 던진 겁니다. 66건을 제가 윤석열 비리를 캐서 중앙지검에 고발을 하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언론에 와서 내가 방어하는 역할을 했어요. 남부청장 집에 가려고 시작이 10분도 안 된 시계 보내. 바쁘시면 가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현직에 있을 때 가장 싫어하는 게 그거였습니다. 정치인들 검찰청에서 따블거리면서 고발장 쓰고 다니는 거. 내가 그걸 하고 있더라고. 내가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 자신이 싫었어요. 그걸 하고 있는 내가. 그러나 이것이 나에게 준 역사적 소명에 대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우리가 대선에 질 줄 알았어요. 대선 치르기 전에. 윤석열이가 부동시를 조작해서 병역비리를 일으키는 걸 알았습니다. 그걸 내가 캐냈습니다. 이걸 언론에 공개를 했어요. 오늘 공개했어요. 저녁에 너무 흥분돼서 잠이 안 왔습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면 전국이 뒤집어 있겠지. 우리는 대선 운동 더 할 필요가 없겠지. 일어났지만 세상은 고요했습니다. 찻잔송이 태풍이었습니다. 한나라의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게 국군 통수권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저버렸을 경우에 대통령이 자격이 없죠. 우리 사회는 그거에 꿈쩍하지 않고 메이저 신문들이 그걸 보도를 하지 않아요. 아, 이거 졌구나. 더 이상 큰 카드가 없다. 병역 비리를 밝혔는데도 이 사회가 움직이지 않는 걸 보고 난 대선에 졌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상대로 졌어요. 0.73%로. 아, 나의 관음도 여기서 끝이구나. 생각은 내가 나는 변호사를 잘 못해요. 내가 해본 직업 중에서 가장 힘든 게 변호사더라고. 돈도 벌지도 못했지 뭐. 근데 다시 변호사를 하려고 광주에서 이제 쉬고 있었죠. 쉬고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대표를 나오셨어. 당대표를 나오셔가지고 여기 김병삼 낙지집인가? 이 상무대. 거기서 저를 불러서 갔더니 그날 밥 먹다가 저를 법률위원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당신이 이제 지금부터 민주당 법률위원장이다. 이 법률단장은 대선 때 있는 것이고
이제 법률위원장은 민주당 당직이 되는 겁니다. 민주당 이제 법률위원장이 됐어요. 그날 법률위원장이 된 뒤로 저에게 이제 그 하느냐 정치도 같이 좀 하이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제 정치를 같이 시작했고 저는 민주당 법률위원장이 됐습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이 돼가지고 제가 하는 일이 뭐였냐? 첫 번 했던 게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고발했습니다. 제가 용감하죠. 그거 쉽지 않습니다. 현직 대통령 제가 2022년 8월인가 민주당 법률위원장이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5월달에 취임했어요. 3개월 됐어요. 나라 안에서도 떠들 정도 서슬표할 때 제가 굉장히 그 용감한 사람입니다. 그 윤석열 부부도 고발. 내가 한번 튀면 어디를 튈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꽂히면은. 그래서 윤석열 부부를 제가 고발했어요. 고발하고 중앙지검에 가서 아주 대통령 부부가 나쁜 사람인데 브리핑을 했어요. 그 다음에 용산에 가서 1인 시위를 했어요. 용감하죠? 여러분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수없이 공격을 했어요. 여러분들 언론에 보셨겠습니다. 제가 방송에 나가지고 검찰 정권의 무도함, 부정직함, 윤석열 부부의 잘못된 점을 수없이 방송에 때렸어요. 잘했죠. 그 다음에 올 것이 왔습니다. 저에게. 뭐가 없겠습니까? 상장, 포상금, 정치적 탄압이 시작됐어요. 저에게. 누군가 그랬어요. 너 그러다 큰 코 닥친다. 그러나 이건 나에게 주어진 소명이라 생각을 그걸 했습니다. 나에게 정치 탄압이 시작됐어요. 올해가 25년이죠. 2024년, 2023년 1월 달부터 이 정권에서 저를 구속시켰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30년 검사를 한 사람이에요. 제가 사람을 잡아넣기만 했습니다. 수 없는 사람을. 그리고 저는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도 변호사 때 경찰서 안 갔습니다. 왜? 나는 거동검사까지 한 사람인데 쪽팔리게 내가 변호사로서 돈 좀 벌겠다고 경찰서가 변호 안 했어요. 그런데 정권에서 수사가 시작돼서 서울경찰청에서 저를 수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틀간 끌려가서 조사도 받고 우리 사무실 압수수색도 당했습니다. 제가 2023년에 금호동에서 사무실 차리고 선거운동하는데 선거운동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나의 수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변호사를 했어요. A라는 사람 사건을 맡았습니다. 정상적으로 계약서 쓰고 세금 내고 내가 부산까지 내려가서 한참 밑에 있는 후배 검사한테 가서 변론 요지서 제출하고 다 변론했어요. 아무런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재명과 함께 이 정권에 반대에 섰기 때문에 내가 변호사할 때 사건을 샅샅이 뒤졌어요. 정권에서. 그래서 사건 하나를 잡았어요. 방금 말한 이 사건입니다. 그런데 어떤 혐의를 잡았냐. 지금 변호사들이 돈을 1,000만 원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변호사가 1,000만 원 다 집으로 가지고 갈까? 얼마 가지고 갔대요? 330만 원 집에 갖고 갑니다. 나머지는 다 세금으로 뜯게요. 여러분들 변호사한테 밥 사다 오면 안 돼요. 예? 변호사 돈 번 게 없어. 330만 원이 자기한테 떨어져요. 나머지는 다 그 세금으로 내고 돈 못 벌어요. 그래서 변호사에 어떤 유혹이 있겠어요? 계약서는 1,000만 원 했는데 뒷돈으로 돈을 받아. 현금으로. 그러면 그 세금 안 내겠지. 그러니까 이런 유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어떤 혐의로 했냐면은 계약서에 받은 돈에 뒷돈을 받았다. 얼마? 5억 받았다고 하더라고. 나 그 돈 5억 받았으면은 여러분들 나눠줬겠어. 5억을 받아서 나를 수사를 했어요. 아무리 뒤져도 돈이 안 나오지. 나한테 사건 소개한 사람도 줬단 소리를 안 하지. 나한테 안 줬으니까. 근데 이미 나를 피의자로 입건을 했어. 다 사무부에다 보고하고. 어떻게 해서 나를 잡아넣어야 돼. 그러니까 각도를 틀어요. 어떻게 트냐. 내가 A를 변론했어. 근데 효과가 B, C에도 미쳤어. 그래서 너는 B, C에 대한 사건을 무마했다. 들어보지도 못하고 있지도 않고 대한민국 전 세계 법률사에 있지도 않은 법률을 가지고 나타난 거예요. 경찰이. 이 나쁜 놈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틀어서 나를 수사한 겁니다.
이런 범죄 사실로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억울함, 분노, 치욕에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30년 수사를 했던 사람인데 이 수사를 받습니다. 8개월을 받아요. 8개월.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 수사를 받는데 매주 금요일이면 연합뉴스 자막에 뜹니다. 양문암 사건 무마, 거액 수입. 내 행위가 죄가 안 되는 거예요. 법률적으로. 내 행위가 죄가 되면 대한민국 변호사가 다 구속돼야 돼. 대부분 판례가 바뀌어야 돼. 말도 안 되는 경찰이 무도한 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권의 청탁을 받아가지고. 이유는 이재명하고 친하다는 것 때문에. 윤석열 비판했다는 것 때문에. 내가 수사를 받으면서 나한테 사건 소개한 사람이 내한테 한 이야기가 있어요. 왜 수사를 받는 줄 아냐? 내 말 똑같이 한 거예요. 당신이 이재명 앞잡이 노릇하고 윤석열 비판해서 수사를 받고 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다. 경찰에 부르면 당신한테 돈 준 거 부르고 나를 죽게 된다. 나 죽겠다. 나도 죽게 생겼어요. 수사를 받는데 구속영장을 3번을 신청했어요. 여러분들 구속영장 신청한 사람이 죽습니다. 나는 평생 검사를 한 사람이에요. 광주 시내 앉았다면 내가 안주감이야. 양물의 인생 끝났다. 선거에 진다. 근데 제가 구속영장 신청을 당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이 따릅니다. 내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는가? 내가 죄를 짓고 이런 일을 당한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죠.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용서해서 아무리 머리를 씻고 눈을 닦아보다 내가 죄 진 게 없어. 내 행위가 죄가 아니야. 변호사라서 당연히 할 짓을 한 거야. 이걸 가지고 나를 죽여드는데 거대한 공권력이 한 인간을 죽이겠다고 달라듭니다. 나는 광야에서 벌거벗은 힘없는 존재에 불과해요. 거대한 정권이 나를 잡아들이려고 달라드는데 나는 당연히 재주가 없어요. 내 집사람은 하루에 수면제 3개알을 3알을 먹도 잠을 못 잡니다. 몸이 사시나무처럼 발발발발 뜹니다. 나는 안 떨렸겠어요? 나도 떨렸어요. 내 생각이 나중에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어요. 내가 수없이 수사를 하면서 많은 사람이 죽는 걸 봤습니다. 그때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죽을 용기 있으면 수사 잘 받지. 아니에요. 내가 극한 생각, 내가 죽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죽음으로서만이 나의 결벽을 입증하고 싶은 생각이에요. 왜 거대한 정권이 나를 죽이겠다고 달라드는 나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승진시키고 내가 데리고 있었던 후배들을 그런 검사장까지 됐던 후배들을 찾아갔어요. 변호사한테. 야, 내가 이런 상황에 놓여있다. 형님 알고 있습니다. 뉴스 봤습니다. 내 사건 좀 맡아달라. 당연히 공짜가 아니에요. 돈 준다는 거예요. 돈 많이 주겠다는 거예요. 답이 뭔지 압니까? 형님 안 맡답니다. 왜? 정치적 사건, 형님 사건이 정치적 사건입니다. 나 이거 맡았다 큰일 납니다. 안 맡아줘요. 내가 어디 가서 의지를 합니까? 나는 이미 결론이 났어요. 정권의 지령으로 잡아낸다. 어떻게 해서 끝까지 잡아낸다. 변호사도 돈을 준다고 해도 변호사가 없어. 광야를 지나며 왜 나를 어두운 밤 주시는지 가사에 나오죠. 세상 그 어디도 의지할 것이 없구나. 그 세상 그 어디 의지할 것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늘 죽고 싶은 생각에 충동이 쌓였습니다. 이를 악물고 선거원으로 갑니다. 나를 접하는 유권자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새끼 검사 생활할 때 깨끗하고 하던데 근데 지금 수사받고 있네. 영장 청구한다고 해서 뉴스 나오네.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수사기관이 개혁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한 인간을 죽이고 있는 겁니다. 나를 죽이고 있는 겁니다. 나는 서서히 지금 죽음의 객으로 몰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대로 죽어버릴 것인가? 아니면 살아서 억울함을 풀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 것인가?
많이 기도했어요. 견딜 수 있는 게 남의 위로를 받는 것조차도 귀찮았어요. 선거도 열심히 하고 금요일날 토요일날 집에 오면 무서워요. 매주 금요일이면 방송이 납니다. 나를 죽여야 되니까. 이 정권이 국회의원 만들면 안 될 사람 3명을 뽑았는데 그중에 제가 들었어요. 대선은 안 될 사람, 이 정권이. 무서워, 두렵고 가슴이 막 뛰어. 이게 대인 공포증이지. 오면 이불을 2개를 뒤집쓰고 숨습니다. 제가 방에서. 무서워서. 그러면서 선거운동을 했어요. 그때 내가 버틸 수 있었던 게 뭐냐. 기도밖에 없습니다. 찬송 부르고. 내가 재석산을 밤 10시 정도 되면은 선거운동부터 집에 들었는데 10시에 산을 올라갑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내가 이대로 죽어버리면 너무 억울하다. 이 사회에 공정이 없어진다. 수없이 기도했어요. 산에 아무도 없어. 미친놈처럼 울부짖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리고 찬송가 부르고 광야를 지나며 나는 믿노라 수없이 찬송을 부르고 그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숨을 쉬었다가 거두기도 힘들어요. 그 고통이라는 게. 내가 늘 죽어보려고 생각하면서 했는데 하루는 제가 아파트 집에서 잠을 자다가 우리 집사람이 친정을 갔다가 왔는데 내가 그날따라 너무 힘드니까 깊은 잠이 들었는가 봐요. 초인종으로 들어도 내가 아파트 초인종을 울는데도 내가 응답이 없고 전화로도 받지도 않고 또 아파트 걸쇠를 걸어놓으니까 들을 수도 없고 우리 마누라 직감자 생각할 때 죽었구나. 우리 집이 10층인데 뛰어나간 것이 화산호 같다. 화산호. 내가 죽어본 줄 알고 울면서 화단이 없거든. 아 죽기는 않았구나. 해서 이제 소방서에다 이야기해가지고 우리 집으로 왔어요. 그들부터 우리 집은 아파트 안에 걸쇠를 안 겁니다. 그 얼마나 힘든 과정을 거쳤으면은. 근데 제가 그때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이 닥쳤는가? 아니 내가 죄나 졌고 그렇다면 저요 쿨한 사람이에요. 나는 성격이 급하지만은 잘못하면은 내 자식들이나 내 직원들 먼저 내가 사과합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수갑차고 내가 가버린다니까요, 그냥. 그 구질구질 그거 안 해요. 내가 죄를 하니까 기도도 안 씁니다.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했겠죠. 잘못했다고. 나는 죄 지은 게 없어. 허리가 미치고 환영한 거예요.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는가 생각했어요. 내가 수없는 사람을 잡아낸 사람입니다. 검사도 전부 다 수사를 한 게 아니야. 검사도 다 나눠지는데 나는 어쩌다 보니까 평생 수사를 했어요. 많은 사람을 잡아냈습니다. 나는 정말 공정하게 수사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 청탁받고 수사도 아직 안 했어요. 그렇지만은 내가 구속한 사람들이 다 구속할 만한 행위를 한 사람은 구속했는가? 그런 질문이 나한테 떠오더라고요. 자신 없죠. 나도 인간이다 보니까 감정이 격해서 구속할 수도 있겠죠. 그 많은 사람들이 나와 지금 똑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내가 그 점을 회개했어요. 내가 평생 검사하면서 많은 사람을 구속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그 영장을 계속 나를 구속으로 달라는 걸 보니까 너무 힘든 과정인데, 하나님, 나도 다른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기도했어.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련을 준 목적이 이것이구나. 내가 이걸 깨달았어요. 두 번째는 내가 영역이 생겼죠. 영역 안 하게 생겼습니까? 내가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내가 담양 공고를 머리가 나빠서 간 사람이 아닙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늘 신앙생활 하면서 캐스처 맞고 왜 신의 존재를 논리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가? 거대한 담론이죠. 천국은 어떻게 존재하는가? 영혼은 어떻게 존재하는가? 신의 존재를 논제, 천국과 영혼과 신의 존재를 왜 논리적으로 입증을 못하는가가 내 캐스처 맞고 있어요. 머리가 너무 좋아 내가. 이거 수없이 내 화두였습니다. 이 화두가 언제부터 나에게 강하게 밀려왔냐면은 검사장 된 뒤로부터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우리 기독교 시간이 다 됐네. 우리 중세에 보면은 중세는 기독교가 지배한 세상인데 그때는 스토아 철학이라서 스토아 철학 신의 존재를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 했는가 안 했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나도 신의 존재를 논리적으로 입증해보죠.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말 너무 어디가 있어. 이렇게 다 빼고 논리적으로 딱 입증을 하면 다 하나님 믿을 거 아닙니까? 내가 그 작업을 하고 싶었어요. 교만한 거죠.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유교의 경쟁이 뭐죠? 논어, 맹자, 중용, 대학이죠. 이걸 내가 원전으로 몇 번을 써본 사람입니다. 원전으로. 한문 원전으로. 해석을 해보고. 불경 내가 많이 공부했어요. 영혼의 존재한 책도 많이 봤어요. 그러나 내가 그 모든 것을 한 것은 하나님을 부정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종교, 다른 종교를 내가 참교를 했던 것이지. 물론 성서도 내가 다 읽었죠. 영어로도 있고 일어로도 있고. 그게 어떻게 돼서 교만한 거예요. 늘 나의 신앙이 논리적으로 그런 거야. 머리로. 그런데 내가 그 과정에서 두 번째 느낌이 그거예요. 네가 얼마나 똑똑하냐. 하나님 음성이 베이스 소프라노로 들린 거야. 내 마음에. 네가 얼마나 똑똑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존재를 논리를 입증한다고? 내가 하나는 검사 생활할 때 많은 사람을 잡아냈는데 과연 실수하지 않았는가? 이런 느낌. 두 번째로는 그 교만한 신앙생활. 그 논리적으로 신앙을 받아들이는 생각. 아, 내가 잘못됐구나. 신앙을 통째로 받아들였구나. 그 생각했어요. 세 번째로는 제가 그 엄청난 힘든 과정 그때 나에게 가장 위로가 됐던 게 제가 성명은 바뀌지 않겠습니다. 기도하는 권사님이 두 분 계셨어요. 나는 그분들을 전혀 모르는 분들인데 우리 집사람이 치과 의사인데 치과 하면서 점심 때도 그 기도하는 권사님 집에 갑니다. 새벽에도 갑니다. 잠도 거기서 잡니다. 거의 집에 있을 시간이 별로 거기서 기도만 합니다. 그런데 내가 늘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직접 교통했던 분들의 말을 나는 믿지 않았어요. 무슨 하나님과 무슨 자기 머리에 생각이겠지. 방금 제가 조금 게 좀 느낌. 아, 내가 이게 나의 생각을 하나님 음성으로 생각했지. 난 그런 생각이 하나님과 직접 소통한다는 걸 믿지 않았는데 그 기도하는 권사님들은 하나님과 직접 소통했어요. 왜? 내가 어떻게 진행이 될 걸 다 알아요. 나는 순간순간 죽어보고 싶은 유혹과 실망감 속에서도 그 권사님들이 던지는 기도 속에 보이는 환상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나에게 전달해 준 겁니다. 싫어했던 희망이죠. 그걸 보면서 내가 견뎠어요. 그래서 내가 세 번째, 내가 부족해서 그러지 분명히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할 수가 있구나. 내가 이걸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3번 영장을 경찰이 시청하는데 검사가 영장을 다 기각해요. 내가 검사 출신이라 기각했겠습니까? 검사가 씁니다. 죄가 안 된다고 써요, 검사가. 이거 죄 안 된다. 그래도 경찰이 또 청구해. 죄 안 된다고 또 청구해. 3번을 청구해요. 나는 다 망가져 본 겁니다, 인생이. 완전 나를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3번 영장을 청구했는데 3번 딱 검사 죄 안 된다. 기각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청구한 날이 어떤 날이냐.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간 날이에요. 그 나하고 비슷하게 불러요, 나를. 이재명 대통령도 도둑놈, 그 법률단의 양무람도 도둑놈. 요 그림을 그린 거예요. 내가 3번째 영장이 기각되고 나서 서울구치소 갔어요. 입구에서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 거의 뭐 눈에 초점이 흐리더만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 지났는데 이재명 대통령한테 전화 왔어요. 고생하신다고. 아무 힘도 없더라고. 내가 그때 그 말씀, 살아야 됩니다. 대통령 돼야 됩니다. 대통령 되자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내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대통령 우리 다 죽습니다. 그 대통령이 됐어. 근데 제가 그런 이런 어려울 때 시간 나면은 제가 매일 저녁에 산에 가서 기도하고 또 하나는 헐몬산 기도, 무등산 있죠. 헐몬산 기도. 제가 나주에 있는 기도원도 있는데 그거 잊어버렸습니다. 하도 충격을 많이 받아서 제가 기도로서 그걸 극복을 했어요. 근데 기적적으로 그 수사를 받고 있는 과정에서 첫 번 여론조사가 실시됐어요. 2023년 그때 몇 월 달 했는데 제가 1등을 났어요. 야, 그걸 보고 내가 꼴등을 나야지. 좀 도둑놈이 돼가지고 나를 잡아내네, 죽이네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여론조사 1등을 났어요. 그러다가 제가 여론조사 계속 1등을 나가지고 국회의원 당선이 됐는데 2024년이 됐습니다. 수사는 계속돼 있고 경찰 수사가 1월 달부터 8월 달이 되니까 9월 달부터 검찰이 나를 또 수사를 합니다. 여러분들 김만배 신앙님 녹취록에 윤석열이 대검 중수부 과장할 때 그 부산 저축은행 관련자들 봐줬다라는 녹취록이 나왔어요. 그것을 뉴스타파가 보도하고 다른 언론사에서 보도하니까 그것을 류일임이가 나타나서 다 과징금 매겼잖아요. 아십니까 그 사건? 그 사건 시사에 좀 관심이 없고 막 기도만 하시니까 시사에도 관심을 가지세요. 그 사건이 터지니까 서울중앙지검에서 대대적으로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이다 해서 특별수사팀을 꾸립니다. 그러면서 이 배우에는 거대한 배우 세력이 있다고 수사를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배우 세력으로 나를 지목했어, 나를. 2023년 1월 달부터 8월까지 경찰이 수사를 하고 그 뒤로부터 검찰이 나를 수사를 해요. 경찰이 보내줬던 그 사건은 죄가 안 되니까 묵혀놓고 그 다음에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나를 수사를 합니다. 내가 처음에 20대 됐을 때 법률 단장이 딱 있죠. 내 밑에 변호사한테 계속 조사받아. 조사받아 내가 이야기해. 경찰서를 피하니까 교도소란 말이 있죠. 경찰 사건 좀 잠자니까 검찰이 나를 죽였다고 달라든 거예요. 내가 유세하고 있으면 연락이 와요. 단장님, 이번에 또 불려가서 중앙지검 조사받고 있습니다. 그 모든 거 단장님 시켰냐고 물어봅니다. 나는 안 했거든. 나는 사실이 없어. 단장님 안 시켰다고 답변했더니 뭐라고 답변했나? 안 시켰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죽는구나 또. 이제 또 죽는구나. 그래서 그게 2024년 우리가 총선이 4월 10일인가 했는데 계속 수사됩니다. 1월 달, 2월, 4월 계속 변호사 불려다니는데 이제 경선이 되고 총선이 가까워져서 경선에서 제가 이제 됐어요. 그때마다 제가 만약 나를 검찰이 부르면 이걸로 낙선이다. 그럴 거 아닙니까? 검찰이 나를 부르면 또 대대적으로 언론 보도가 되면서 내가 낙선할 것이다. 그래서 매일 기도를 하나님께. 고속버스 기사처럼
하나님,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게 해주십시오. 무사히가 오니까 하루, 오늘 검찰이 나를 안 부르게 해주셔서 부르면 저는 갑니다. 기도하고 선거도 시작됩니다. 딱 5시, 시계가 5시가 되면은, 내일은 오라는 소리 없겠구나. 내일을 부를 것 같으면 오늘 5시면 연락이 올 텐데 안 오는구나. 하나님, 오늘도 하루가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그 다음 날도 하나님, 오늘 또 하루 무사히. 그 무사히가 뭔 말이에요? 검찰이 나를 안 부르기를. 5시가 되면은 하나님 또 지나갔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그러면서 선거운동을 했어요. 그 당선이 됐어요. 이제 부르든지 말든지 네 알아서 해라. 당선됐으니까. 당선증을 받으러 갔어요. 당선증을 받는 순간에 나를 찍어준 유권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 그 다음부터는 불안해요. 기쁨보다는. 내가 당선이 됐지만은 검찰이 나를 또 불러갖고 어떻게 엮어서 나를 기소를 하면은 재판받아야 되고. 이게 또 무슨 개꼴이냐. 이 생각이 내가 기쁨이 없어. 걱정이 앞선 거예요. 그런데 당선되고 몇 달 지났는데 검찰이 발표하더라고. 그에 대한 배후 세력이 없습니다. 그러더라고. 나 나오라고 해갖구나. 아니, 며칠 지났더니 나한테 연락 왔어. 이제 사건 띄자고. 그래서 내가 가서 이제 사건을 경찰에서 보내줘서 1년 한 8개월 수사를 받은 거예요. 수사는 30년 하고 수사 받기는 1년 한 반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서울중앙지검을 불러요. 이제 사건 조사받으러 가서 경찰이 했던 사건 조사받고 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느꼈던 게 아무리 본인들이 똑똑하고 인간이 명예심이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 번 흔들면은 명예고 나발이고 개차벌이 되는구나. 그렇죠. 나는 명예 하나고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러게 마이너 출시만 고위직까지 올랐던 것도 내 관리 잘했던 거예요. 내가 명예 하나고 사는데 그 내 명예가 하루치면 끝나는구나. 내가 그 사건으로 수임회 때 받은 돈보다 몇 배를 썼습니다. 그 돈 다 돌려주고 변호사 나중에 높은 고위직을 아예 나를 수임을 안 해주니까 낮은 직책에 있는 사람들한테 쓰니까 돈 들어갔어요. 돈도 필요 없구나. 하나님이 한번 흔들면 다 날아가는구나. 내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욥이 그랬지 않습니까? 욥이 그 많은 재산을 써서 하나님이 한번 시험하니까 다 날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명예도 권력도 재산도 하나님이 무의미하구나 하면서 뭘 느꼈냐? 그러면은 남은 나의 인생은 뭔가? 남은 나의 인생은 뭔가? 그렇지. 보너스다. 나에게 주어진 인생은,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인생은 이제 보너스다. 그러면은 나는 보너스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나의 이익보다는 대의를 위하고 주변을 위하는 삶을 살아야지 내 생각했어요. 그리고 감사한 일이다. 내가 그 검사로 퇴직하기 전까지 겪었던 시련과 사연과 환난, 그보다 몇 배 되는 이 엄청난 환난을 나에게 겪고 이 모든 환난을 이기고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 나를 예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기뻐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내가 그것을 내가 말씀 신조로 삼고 내가 매일 아침 저녁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이 이 말씀이고 제목이 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제목을 나의 기도를 했고 본문 말씀이 이 말씀을 정했고 왜 내가 나의 매일 드리는 나의 기도의 내용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적있는 내가 배경을 설명드립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뭐 두서없이 이야기했고 자꾸 시간이 가고 그러니까 제가 더 길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오늘 이 정도 하고, 아무튼 제가 매우 드라이하게 이야기했는데 혹여 이 과정에서 제 자랑이 꼈다거나 제 주관적 생각이 있을 수도 있는데 있으면은 다 버리시고 필요한 말씀만 귀담아 드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간단히 기도할까요? 예.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에게 함께해 주셔서 힘들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우리에게 가까이 찾아와서 등 두드리시며 힘내라지고 격려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제가 겪었던 일을 두서없이 간증했습니다. 혹여 거짓이 있거나 제 주관적 자랑이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고,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